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마치.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야. 자, 오늘도 유튜브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을 하는데 네. 새 얼굴이 눈에 띄죠. 잠깐만요. 아니 예진 씨는 어디 가고 누구시죠? 바로 이은솔 아나운서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밝다 밝어. 그러니까 아니 밝고 거기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까지 겸비하시면은 제 자리가 지금 뭐가 됩니까? 네. 원래 그 겹치는 포지션이었어요? 살짝 약간 리를. 맞아. 아니 그런데 목소리가 진짜 은쟁반에 옥구슬 불어가는 것처럼 오. 굉장히 지금 되게 고와요. 왜냐면 오. 지금까지 다 아나운서 분들 같이 했는데 네. 목소리가 예쁘지만 노래는 그렇게까지 잘하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은솔 씨는 정말 노래와 또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이은솔 아나운서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Y대 성악과 출신이거든요. 야. 원래 그 학교가 유도가 유명하지 않나요? 여기에요? 독수리예요? 그런 독수리? 네, 독수리죠. 독수리죠. 네. 그러면 우리 은솔 아나운서 지금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그쵸. 근데 노래 실력을 이제 부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맞아요. 자, 둘, 셋, 넷. 아니 근데 진짜 다 이렇게 신고식을 했나요? 해야죠. 저는 그 지드래곤 그거 했었어요. 하셨어요? 네네네. 나도 야만한 어디서 장 이거 맞아. 했어요. 예. 선배도 하셨으니까 네. 저도 한번 한 소절 오, 뽑아보겠습니다. 성악과의 노래. 오.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소름이 살짝 돋았어. 오, 그러니까요. 닭살이 돋아가지고. 야, 아니 정말 조금만 일찍 태어나서 박할리 선생님을 만났다면 야, 정말 거기 센터에 있을 뻔했네. 그러니까 맞아. 연락을 안 주셔가지고. 아유 아쉽네. 아. 자, 우리 이은솔 아나운서 덕분에 우리가 아주 신고식 아주 즐겁게 하면서 귀호강까지 할 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유튜브 사진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또 오늘의 주제가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소리가 예쁜 은솔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세상 모든 것들의 역사를 알아보고 있죠. 이런 역사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 이유, 바로 인류의 기록하는 문화 덕분입니다. 오늘은 이 기록을 가능하게 했던 도구, 필기구의 역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요즘은 펜을 잘 안 쓰잖아요. 맞아요. 아니, 아직까지도 꼭 필요한 물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급하게 메모를 해놓다든가 저는 아직도 아이디어를 짤 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저는 계속 적어요. 연습장에다 적어요. 오히려 자판을 이렇게 두들기는 것보다 이게 글씨를 쓰면서 제가 그 스스로 또 입력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긴 하겠다. 그 오늘. 대사를 하나하나 다 쓰셨으면 길게 하셨잖아요. 네. 엄청 많이 쓰셨겠네요. 그냥 대충 써요. 이렇게 그 큰 틀로만. 큰 틀로만 그러니까 문단 이렇게 나눠. 키워드 위주로. 네. 키워드 위주로. 네, 자,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VCR.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민족 시인 바로 윤동주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동주죠. 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면 문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무기가 아닌 펜으로 일제 맞서며 독립운동을 이어간 윤동주의 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문학적으로 기록해서 지금까지도 온 국민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동주. 기록하지 않는다면 사라질 것이고 기록하면 남을 것이다. 역사를 만드는 건 펜을 쥔 자의 손끝이라 할 정도로 정말 펜은 인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건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펜과 같은 필기구를 사용해 왔을까요? 역사에 기록된 필기구로 가장 오래된 것은 스타일러스입니다. 이게 펜이에요? 기원전 50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이 만들어 사용한 스타일러스는 나무나 금속의 끝을 뾰족하게 만든 도구를 지칭합니다. 저거를 긁었나 보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고 벽을 보면 뭔가를 그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오래된 욕망인데요.
그래서 처음엔 동굴벽에 그림을 그렸고 벽을 떼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을까 고민하다 점토판이나 나무판에 스타일러스로 문자를 새기기 시작한 거죠. 네, 이렇게 무언가를 그리고 표현하며 기록하고자 했던 인간의 본능은 필기구의 진화로 이어집니다. 기원전 4000년경 이집트에서는 펜과 잉크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우와. 신기하죠? 오래됐다. 잉크와 종이의 발명은 본격적인 필기구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무겁고 이동이 힘든 점토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류는 종이의 일종인 파피루스를 발명해 잉크를 묻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파피루스. 최초의 종이. 그렇죠. 초기의 필기구는 얇은 갈대 끝을 날카롭게 만들어 붓처럼 사용했으며 훗날 이것은 대나무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와우. 중수엔 깃털펜이 등장했습니다. 깃털펜은 거위 등의 깃털을 주 재료로 하며 깃털 끝을 잉크에 찍어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로마 시대부터 근대까지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필기구로 속이 빈 깃대에 먹물을 찍어 글을 쓰는 기펜은 만년필의 시초이기도 했습니다. 필기구를 펜이라고 부르는 것은 새의 깃털을 뜻하는 라틴어 페나에서 비롯된 말이죠. 아, 그래서 펜이 됐구나. 아,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페나. 페나, 펜, 페나, 펜. 아, 합쳐진 말이네. 자, 서양의 필기구 펜이 있다면 동양의 대표적인 필기구는 바로 붓이죠. 각종 동물의 털을 모아서 대에 묶은 뒤에 먹물을 묻혀서 사용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필기구 붓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도도한 선비들의 풍류를 말해주던 문방사오. 당당한 기계와 기품의 상징이 되어온 우리의 전통 붓. 지금으로부터 이제 멀게는 한 3000년 전부터 3000년 붓이라는 전? 것도 존재했고 붓이 존재했으니까 뭔가를 찍었을 알료도 존재했을 것이고 문방 사오 네 가지를 하나 묶어서 어떤 보배가 됐던 친구가 됐건 이 개념으로 삼은 것은 아마 이게 이제 당나라 말기 거기에 이제 이욱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당나라의 남당 시대 이욱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예술에 조예가 깊었다. 당시 제갈고라는 사람을 시켜 붓을 만들게 했고 이정규라는 사람을 통해 먹을 만들게 했다. 또한 각 지역의 최고의 돌로 벼루를 만들게 해서 그중 최고의 벼루를 선발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탄생한 것이 문방사오의 효시가 된 문방사보. 아니, 문방사우가 아니고 문방사보예요? 네. 문방사우와 문방사보는 붓, 먹, 종이, 벼루 이 네 가지 도구를 지칭하는 것은 같거든요. 그런데 이 도구들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다른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문방사보, 그러니까 보물, 재화의 개념으로 여겨서 문방사보라고 부른 거고 네. 우리 선조들은 이 학문을 익히는데 꼭 필요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문방사우라고 부른 거죠. 더 누자를 쓴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야, 우리 선조들은 이제 급이 다르네요. 왜냐면 약간 보물은 좀 멀리 느껴지는데 친구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맞아. 그렇다. 그러니까 붓을 벗으로 삼다니.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네. 이야. 기품이 넘치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중국의 부자들은 문방사오를 놓고 경쟁이 치열했다. 누가 더 좋은 붓을 갖고 있느냐가 부의 척도였던 것. 오래전 문방사오는 오늘날 부자들의 명품 컬렉션과 마찬가지로 재화이자 보물로 여겼던 것이다. 수집하는 거네. 여자분들이 가방. 그쵸. 이게 수집하듯이. 하나씩 그 당시에. 이제 가지고 맞아요. 있는 나만의 이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쵸. 공부였던 너 거죠. 붓 어디 거야 이런 거. 뭐 내 문방사보 어때? 잠깐 뭐 신상이 나왔다고? 어디야? 이 문방사보 살라고 오픈런으로 약 줄 서고 어머, 이랬던 거 어머. 아니에요? 이거 왠지 무슨 털이죠, 먹먹해지네요. 이게? 먹먹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먹먹. 깃털펜에서 시작된 서양의 만년필, 그리고 동양의 붓은 아주 오래도록 이용된 전통적인 필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잉크나 먹물을 조금씩 묻혀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560년대 광산에서 이것이 발견되면서 필기구의 역사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광산에서 오면 뭐지? 아, 금이랑 다이아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지, 광산하면 석탄 아니야? 아, 금이랑 다이아지. 석탄이 더 많이 나오지. 아, 금이랑 어떤 거예요, 도대체? 인류 필기구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대발견! 과연 무엇이었을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 석탄. 금, 석탄. 다이아. 석탄.
연필의 역사는 1564년 영국의 보르우델 광산에서 흑연이 발견되며 시작되었는데요. 흑연이요? 저 맞습니다. 석탄 일종이잖아요. 처음엔 흑연 덩어리를 종이나 실로 감싸서 사용해 잘 부러지고 흑연 가루가 손이나 옷을 더럽히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흑연의 단점을 단숨에 해결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의 화가이자 화학자인 니콜라 자크 콩테였죠. 아, 콩테 저분이 연필을 발명하신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필의 심 부분 이거 이제 아이디어를 처음에 떠올리신 분인 거죠. 네. 오. 자, 연필의 시초라고 하는 이 콩테는 창안자인 니콜라 자크 콩테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하지만 콩테가 만들어진 건 흑연이 발견되고도 한참 뒤인 오. 18세기 말입니다. 오. 이게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오래 걸렸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손에 묻고 잘 부러지는 흑연 조각 때문에 불편했던 콩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이던 그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흙을 불에 구워 접시를 만들듯 흑연의 진흙을 반죽해 구워보기로 한 거죠. 오. 콩테는 연구를 통해 가느다란 막대기 모양의 연필심을 만드는 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이 연필의 원조격인 콩테였죠. 와, 대단하네요. 콩테는 이 연필심을 나무 홈에 끼워 세상의 연필을 탄생시켰는데요. 현대의 연필은 이런 콩테의 제조법을 개량한 것입니다. 아, 저 때부터 이제 연필이 흑심을 품게 된 거구나. 흑심이요? 흑심을 그렇네. 품었다. 흑심을 품었잖아요, 지금 나무가. 체력이. 까만 심. 흑심이요. 여기서 유래된 거네. 아, 야, 갑자기 이 연필을 뭉탱이로 보니까 네. 이런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요? 어떤 거?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꽈라잡자. 사랑을 쓰다가 들리면 다시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뭐예요? 왜 모르는 척해? 왜 모르는 척해? 무슨 노래예요, 이거? 국민가요였는데 아, 정말요? 1983년 노래인데. 아, 83년이면 혹시 태어났었나요? 제가 96년생이어가지고. 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선배님, 곡이에요. 저도 태어나기 4년 전 노래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응, 너 따라 불렀잖아. 노래는 알거든요. 아. 근데 이게 보면 연필 따로 지우개 따로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야, 이거 너무 좋다. 했던 연필 지우개. 아, 알죠. 연필 끝에 지우개가 딱 달려 있는 거잖아, 모자처럼. 맞아요. 그래서 연필로 쓰다가 틀리면 바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지웠잖아요. 맞아, 맞아. 이거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잘 잃어버려요, 저도, 물건을. 저도. 근데 그 펜 하나만 챙기면 되니까 맞아요. 진짜 편리했었거든요. 실용성이 좋았죠. 네, 이건 또 혹시 누가 만드셨나요? 18세기 말 연필과 지우개 모두 발명이 됐지만 이 둘이 만나는 데까지는 약 1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 지우개 연필이 발명된 사연 함께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가난한 화가 지망생인 하이만은 지우개를 자꾸 잃어버리자 고심 끝에 지우개를 연필 끝에 붙잡음했는데요. 와우. 이후 이를 우연히 발견한 친구의 권유로 이 물건의 특허를 받고 상품화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우개 연필의 시초죠. 우와. 저 친구한테 진짜 또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 중에 발명은 친구가 했네. 그래, 친구가 아니, 있네. 무슨 아이만이야. 그치, 같이. 아니, 와. 친구가 상품화 시켰네. 하지만 신청한 사람은 네. 좋은 이분이었기 친구, 때문에. 좋은 친구 넣네요. 1867년 지우개 연필로 특허를 낸 하이만은 리버칩이라는 회사에 당시 15,000달러에 이 특허를 팔게 되거든요. 와. 당시에 동네 연필 공장에 불과했던 이 회사가 지우개 연필 덕분에 대기업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오. 야, 지우개 연필은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맞아요. 야, 정말 세계의 대박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년을 지금 함께하고 있네요. 그쵸. 아,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다 외국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 연필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연필 등의 문구류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건 해방 후인 195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국산 연필 공장. 문방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필이 우리나라 여러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400만 학생들의 1년 소비량은 60만 크로즈며 한 달 동안의 소비량은 약 5만 크로즈인데 우리나라 각 연필 공장에서 한 달에 3만여 크로즈를 생산 공급하고 그때도 있습니다. 전자동 시스템이었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머지않아 IC 자금에 의해서 서부 독일에서 5만 달러에 해당하는 신식 연필 제조 기기가 들어오게 되는 날에는 국내 수요를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생산 초기에는 생산량이 사실 적어서 그 연필이 아주 귀한 물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럼요. 요즘에는 그 뭐 연필이 너무나도 흔하고 뭐 연필 안 쓰고 뭐 샤프도 쓰고 막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짧아진 연필을 갖다가 뒤에 깍지 딱 껴가지고 쓰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 그 몽당 연필을 살리는 길이 바로 그 볼펜 그 깍지였어. 맞아. 이렇게 많이 썼는데. 맞아요. 저도 이거는 썼어요, 선생님. 진짜? 그럼요. 이렇게 썼다 지울 수 있는 연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도 필요하잖아요. 맞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년필입니다. 잉크가 저장되는 현대식 만년필에는 특별한 탄생 비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1883년 미국의 보험 판매원인 워터맨은 커다란 보험 계약을 성사시키고 계약자에게 잉크를 찍은 펜을 건넸는데요. 판매원이셨나 봐. 그런데 그때 그만 펜에서 잉크가 쏟아져 계약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오 마이 갓! 불길한 징조라고 믿은 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말았죠. 저것 때문에? 화가 난 워터맨은 잉크가 새지 않는 새로운 펜을 개발했고 이것이 바로 현대식 만년필의 시초입니다. 저 계약이 엎질러진 게 다행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워터맨의 만년필이 위대한 건 금속펜을 잉크에 찍어 쓰는 그동안의 만년필에서 벗어나 잉크를 저장해 쓰는 실용적인 만년필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잉크가 새는 그 구식 만년필 때문에 계약이 망가졌잖아요. 맞아. 그리고 저 같으면 그냥 그 볼펜을 집어 던지고 펑펑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분노 에너지를 새 만년필을 만드는 데 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만년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데 그 다들 만년필을 한 번쯤 써보셔서 알겠지만 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잉크가 조금씩 새고 그다음에 막 손에 묻고 까다로워요. 좀 이게 잠깐 눌러놓은 상태에서 딴 데 보고 있으면 여기 번지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게 조금 아쉬웠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만년필을 쓰면 뭔가 멋은 나는데 살짝 실용적이지 못하잖아요. 맞아. 네. 이런 만년필의 단점을 완벽하게 커버한 새로운 필기구가 헝가리에서 등장합니다. 이 발명의 왜 취임인데? 자, 이 발명의 계기 역시 화가 나서였는데요. 도대체 어떤 화가 나서 이렇게 만들어졌을지 함께 만나볼까요? 헝가리에서 신문 기자로 일하던 라데슬라우 비루는 만년필 때문에 취재를 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적어가면서 이렇게 취재 내용을 기록해놔야 되는데 만년필이 안 나오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맞아, 화나지. 잘 안 나오면 칠이라도 발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또 혓바닥 검해진다. 여기서 번져가지고. 맞아. 이놈의 만년필이고 잉크 채워야 돼. 굳으면 안 나와. 아, 불편해 죽겠네. 어디 좋은 방법 좀 없나? 그때 마침 공원에서 사람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발로 찬 공이 흙탕물에 빠지고 굴러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래. 이거야. 이거. 결국 1938년 볼펜 개발에 성공했다. 잉크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기존 만년필에 비해 균일하게 잉크가 나오는 볼펜은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 저 모습을 보고 볼펜을 떠올리시다니, 진짜 굉장한데요? 야, 그 대부분 보니까 화난 사람들이 다 지금 화가 나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지금 다 필기구를 다 발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그 벼루하고 분 만들려고 했던 왕 이름도 이욱이었어. 욱했구나. 맞네. 그러니까 다 화난 사람들이 뭔가 세상을 바꾸네. 나 이제부터 화내면서 살 거야. 화는 우리 기수 선배가 제일 많죠. 안 돼요. 여기 지금 산소가 부족해. 갑자기 하품이 많이 나. 그래, 누가 화가 많이 났어, 이렇게.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터지며 나치가 헝가리를 침공했고 오 마이 갓! 유대인이었던 비로는 아르헨티나로 이주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투자자를 만난 그는 큰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볼펜 생산을 시작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전쟁 중 영국 공군이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곧 세계적인 상품으로 거듭났다. 와우. 아르헨티나에서는 매년 비로의 생일인 9월 29일을 발명가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은 휴대전화에 이제 메모가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볼펜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오랜 세월 펜과 종이를 사용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우리 변 선배님처럼 기록을 해오던 인류는 디지털 기기 등장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종이와 붓,
먹과 벼룩. 옛날 선비들의 정보 기록 도구였던 문방사후의 역할을 디지털 시대에는 무엇이 맡고 있을까? 정보를 입력하는 붓은 키보드와 마우스로 바뀌었고 글씨를 보여주는 종이는 모니터가 대신합니다. 먹물을 만드는 먹과 벼루의 역할은 단지 전기시로만 있으면 됩니다. 야, 저것도 너무 옛날인데. 저거 야, 풀, 저거 이거 20년 됐잖아, 거의. 폴더폰 아니야, 폴더? KTF가 뭔 말이니? 선배 대학생 때? 예? 선배 대학생 아니요, 때. 군대 가기 전에. 아, 야, 군대 또 갔다 와서 해. 아, 만인에게 열려있는 인터넷의 정보들은 휴대폰으로도 쉽게 꺼내볼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디지털 기기 등장과 함께 그야말로 필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건 늘 평소에 사용을 하는 거라서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에 전시된 붓이랑 벼루 같은 걸 보니까 참 많이 편해진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휴대폰과 노트북, PDA와 MP3 플레이어 등 이른바 디지털 시대의 인기 상품들은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지금 어린이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저런 디지털 기기들이 있었으니까 그냥 뭐 종이 연필보다 저게 더 편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딱딱딱 해가지고 전송하고 괜히 요즘 애들은 그래서 뭐 종이를 갖다 줘도 이렇게 확대하더라고. 요즘 애기들 막 애기 아빠시니까. 네, 7살, 8살 애들은 뭘 주면 이게 확대 안 보이면 잘. 이게 정말 버릇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는 딱 아날로그 디지털 그 사이에 태어난 세대여가지고 다 공감이 되거든요. 오, 좋다. 네. 디지털 필기구를 통해 달라진 일상의 모습, 뉴스를 통해 만나보시죠. 동화책을 펴고 스티커에 펜을 갖다 대자 엄마의 목소리가 책을 읽어줍니다. 스마트펜에 미리 녹음한 소리를 특정 코드가 입력된 스티커를 이용해 재생하는 겁니다. 스마트 펜,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걸 딱 찍으면 소리가. 뭘 찍었는지 알려서 이렇게 예. 스티커로 말을 해주는 거구나. 이게 뭐 스마트페이다가 찍으면 안녕하세요. 아니 내가 아, 아 그래? 넌 난 책- 줄 알았지. 이게 딱 딱 하면서, 찍으면 예. 플라워. 가자. 아, 기대 많이 했잖아요. 저도 뭐 은쟁반 이런 거 가끔 나올 줄 알았는데. 비워야 돼. 아, 가끔. 동화책 읽기는 물론 숫자와 알파벳 공부까지 펜 하나만 있으면 놀이처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야, 펜이 아니라 거의 요술방망이네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엄마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딱 집중을 하고 좀 신기해하는 그런 게 한 회사의 회의 시간. 발표자가 화이트보드 위에 필기를 합니다. 그런데 화이트보드에 쓴 글자가 바로 스마트 기기에 전송돼 나타납니다.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다 막 써주신 거를 따로 필기 안 해도 되겠네. 우와. 그렇죠. 언젠간 그런 날이 정말로 올 수도 있겠죠. 비결은 펜을 넣은 케이스와 화이트보드 위에 붙어있는 수신기. 펜에서 나오는 적외선과 초음파를 화이트보드에 붙어있는 수신기가 두 점에서 받아 삼각 측량 형태로 펜의 좌표를 찾는 겁니다. 대박이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내용을 그대로 받아볼 수 있고 전송된 내용은 자유롭게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한서를 하면서 실제로 쓴 내용을 서로 보면서 회의를 하면은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편하고 의사소통이 더 편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IT 기술과 만난 펜의 변신. 작은 아이디어가 생활을 바꾸는 신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소중하게 기록해온 1등 공신 필기구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익숙해지는 요즘 아날로그 필기구의 소중함을 잠시 잊고 지내기도 했는데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꼭 필요한 이 필기구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은 휴대폰 메모장이 아닌 직접 종이와 펜에다가 이렇게 모든 걸 기록하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도 하나씩 좀 글을 적어보고 싶어요. 일기. 좋은 글일까요? 나쁜 글일까요? 좋은 글일지 나쁜 글일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솔 씨에 대한 그 첫인상 이런 거. 우리 소영이가 곧 편지를 쓰겠네요.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아, 은솔 씨가 불러줬어야 되는데. 네, 또 몰라요. 렐라 판타지아밖에 몰라요. 몰라요, 잘. 자, 그나저나 오늘 첫 시간 함께했던 이은솔 아나운서 어떠셨어요?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네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발령 조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루도 이렇게 쿨한 결정 마음에 듭니다. 이런 솔직한 마음 그쵸. 역시 젊은 세대는 다르다 달러. 맞아요. 합격! 합격입니다. 예. 좋아요. 아 혹시 소띠예요? 저 쥐띠요. 아 활력소인 줄 알았는데. 야 우리 방송에 활력소가 돼줄 것 같습니다. 그럼 쥐면 뭔가요? 그냥 여기까지 해라. 네, 유튜브 사진관의 최연소 MC 이은솔 아나운서 MZ세대로서 앞으로도 당차고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에는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배는 칼보다 강하다. 추억의 향수 역시 그 어떤 향기보다 강하겠죠. 깊은 라떼 향기 속으로 들어와. 유튜브 사진관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아 빨리 아까 쥐. 어떤 쥐? 그 쥐 빨리 쥐 활력소 말고. 활력소 말고 쥐는. 혹시 소띠예요? 저 쥐띠요. 아, 난 예쁘지? 좋다. 이제. 선배도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한 소절 뽑아볼게요. 오, 성악과의 노래. 오.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야, 소름이 살짝 돋았어. 오, 그러니까요. 박사를 돋아가지고.